자,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만들고 나서 이 메인 액티비티 화면에다가 프래그먼트를 추가를 해봤는데 추가를 어떻게 했어요? XML 레이아웃 안에 프래그먼트 태그를 추가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자바 소스 코드하고 분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프래그먼트든 아니면 뷰든 뭔가 만들었다면 그거를 메인 액티비티에 추가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XML 레이아웃을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자바 소스 코드에도 버튼이라든가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게 다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면 이걸 이용해서 new 연산자로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뷰 같으면은 레이아웃이나 뷰 이렇게 된 경우에는 add view라고 하는 걸로 추가할 수 있고요. 프래그먼트는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누가 관리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액티비티를 본떠 만들었으니까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프래그먼트를 관리하는 거는 액티비티 안에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얘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XML 레이아웃 안에서 추가하는 거 말고 이제 소스 파일에서 추가하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꺽쇠 느낌표 가운데 줄 2개,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가운데 줄 2개 꺽쇠로 해서 자, 주석 설명글처럼 바꿔주면 자, 이제 프래그먼트는 추가된 게 아니겠죠. 추가되지 않은 것처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제 소스 코드에서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id라고 해서 add plus id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id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자, my fragment에서 메인 프래그먼트죠.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가 있죠.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다 추가하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요. 자, 여기다가 버튼 이벤트 처리하도록 한번 해봅니다. 버튼은 자, 버튼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 됩니다. 자,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되겠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 프래그먼트를 소스 코드에서 한번 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소스 코드에서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에서 추가를 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 자, 소스 코드에서 추가를 하는 방법 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소스 코드 쪽 추가하는 거를 자, 버튼 클릭했을 때 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추가한다 그랬죠. 그 매니저는 get fragment 매니저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프래그먼트를 만들 때 서포트 패키지 밑에 걸 썼잖아요. 그래서 get support 자, fragment 매니저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get support fragment 매니저를 하고요. 자, 여기서 get support fragment 매니저에 자, begin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프래그먼트를 추가하거나 할 때는 여러 개의 명령을 한꺼번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명령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begin transaction을 하고요.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add라고 하는 게 프래그먼트를 추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위에다 하나 만들어서 추가합니다. 자, 프래그먼트 뭐예요? main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자, 프래그먼트 1 이렇게 하고요. new main 프래그먼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view라고 하면 new 연산자로 만들 때는 자, 컨텍스트 객체가 필요하죠. 근데 프래그먼트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add를 해줄 때 자, 프래그먼트 1을 추가해 주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 add의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컨트롤 P 키를 누르면 자, 이거를 어디에다 추가할 건지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에 추가할 거냐? 리소스 id를 넣어줍니다. r.id. 컨테이너면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에 우리가 들어간 정의한 자, 그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거기다가 프래그먼트 1을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트랜잭션 안에서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커밋을 해줘야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코드를 구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우리 액티비티 main.xml에 태그로 추가하던 건 이제 막아줬으니까 자, 이건 빠지게 되고요. 자, 이제 소스 코드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한 겁니다.
자, 시작하면 시작 버튼밖에 안 보이죠? 이거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될 거고요.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프래그먼트 추가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자, 프래그먼트를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자, 프래그먼트가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두 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프래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자, 두 개의 프래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서로 번갈아서 보여지도록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하던 것처럼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액티비티 메인에다가 자,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처음에 메인 프래그먼트가 있는데 메인 프래그먼트에다가 버튼을 한번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랩 컨텐트로 하고 자, 메뉴 화면으로 라고 하는 걸 하나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 프래그먼트 메인에서 프래그먼트 메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메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전환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메뉴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저 안에서 하는 거 말고 여기다가 메인 화면에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 눌렀을 때 메뉴 화면으로 바뀌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자, 추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 자, 메뉴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요거는 시작이 아니라 메인 이렇게 글자를 바꿔봅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요걸 누르면 메뉴 프래그먼트가 여기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 프래그먼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프래그먼트는 자,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프래그먼트 main.xml을 복사해서 레이아웃에다가 컨트롤 V에서 자, 프래그먼트 메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O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메뉴 화면은 프래그먼트 2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버튼 2는 뭐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 화면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메인 화면으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자, 백그라운드 색상을 다른 걸로 한번 변경을 해봅니다. 자, 백그라운드 색상 한번 가서 보면 되겠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주황색, 복사했으니까 주황색이 그대로 보이겠죠. 자, 이거를 자,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이게 메뉴 프래그먼트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바 소스 파일을 복사해서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메뉴 프래그먼트에서는 실제 레이아웃 파일을 프래그먼트 메뉴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프래그먼트가 하나 정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액티비티 메인 쪽에 가보면 두 개의 버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자, 버튼 3로 되어 있네요. 이걸 버튼 2로 한번 바꿔보고요. 아이디를.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버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일단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조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이벤트 처리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버튼 2라고 하는 아이디를 우리가 바꿨으니까 버튼 2라고 하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버튼을 찾아주고 그게 클릭됐을 때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 프래그먼트와 메뉴 프래그먼트를 쓰겠죠. 근데 그거를 매번 이렇게 new로 만들어주면 메모리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위에다가 자, 위에 메인 프래그먼트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메뉴 프래그먼트도 선언을 해주는 거죠. 자, 메뉴 프래그먼트 2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onCreate 안에서 처음부터 그냥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자,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 프래그먼트다. 그리고 여기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2라고 하는 거는
메뉴 프래그먼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메뉴 프래그먼트 이렇게 되겠고요. 두 개의 프래그먼트 객체를 미리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자 add라고 해서 추가를 해줬는데 add 말고 repla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대체를 하게 됩니다. replace로 해주면 기존에 있는 걸 무조건 대체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메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도 자 replace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프래그먼트 2를 자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가진 그 프래그먼트에 넣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다시 실행을 했고요. 메인 누르면 자 이렇게 첫 번째가 보이고요. 메뉴 누르면 두 번째가 보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처음에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뷰처럼 쓸 수 있는데 뷰하고 약간 다른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소스 코드에서 담당한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자 프래그먼트 매니저로 자 여기다 추가해 주거나 변경해 줄 때는 트랜잭션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해본 과정대로 해서 반복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아까 우리가 화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이렇게 액티비티 쪽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1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프래그먼트 2로 전환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액티비티를 본떠 만들었는데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되니까 프래그먼트 1에서 버튼 눌렀다고 해서 프래그먼트 2를 바로 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액티비티가 시스템으로 요청하듯이 프래그먼트도 액티비티 쪽으로 요청해서 액티비티가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띄워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조금 있다가 자, 그 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